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의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밭에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주변 숲에 사는 무시무시한 용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어렸을 때부터 용과의 대결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종종 피에르에게 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피에르는 그의 모험심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연못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점점 마르더니 어느 날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피에르는 깊은 숲속에 전설적인 마법의 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마법의 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물을 얻으면 연못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숲으로 들어가 마법의 호수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단검과 약간의 음식만을 챙긴 채 새벽에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숲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마음속 용기를 지니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피에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새는 피에르에게 말을 걸며 그를 마법의 호수로 안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새를 따라가기로 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걸어 결국 마법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호수 앞에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겁이 났지만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이 눈을 뜨며 피에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는 용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며 마법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은 깊게 생각하더니 피에르의 용기에 감동하여 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은 피에르에게 자주 감사와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에르는 당연히 동의했고 용은 호수에 물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물을 그의 마을로 가져와 연못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피에르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피에르는 용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감사하는 법을 일깨우는데 힘썼습니다. 결국 마을은 더 화목해졌고 피에르는 그의 모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용은 호수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로 남았으며 피에르와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에르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방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은 라벤더 꽃밭과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의 가장자리에는 마법이 깃든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여러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에트랑 숲이라고 불렀지요. 이곳에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초록색 눈과 밤하늘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클레르는 어릴 적부터 숲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숲의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 새들이 부르는 노래, 바람이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런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클레르는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와 꽃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무들은 그녀에게 숲의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숲을 방문했어요.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에트랑 숲의 마음이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숲의 마음인 참나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무는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어 숲과 연결된 모든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했지요. 클레르는 숲과 자연을 사랑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클레르는 꿈을 꾸었어요. 그녀의 꿈속에서 숲의 마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클레르, 너라면 숲을 구할 수 있단다. 숲의 깊은 곳에 숨겨진 황금 씨앗을 찾아야 해. 그 씨앗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단다. 다음 날 아침 클레르는 숲 깊숙이 들어가 황금 씨앗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인 작은 새 피에르와 함께 모험을 떠났어요. 하지만 길은 멀고 험난했지요. 수많은 덤불과 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그녀의 발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클레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숲과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청했고 숲의 동물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앞장섰어요. 버섯들은 그녀에게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바람은 그녀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행은 며칠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클레르는 황금 씨앗이 숨겨진 장소에 도착했어요. 씨앗은 작은 연못의 한가운데 수련 잎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어 품 안에 넣었어요. 그 순간 숲 전체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클레르는 그 씨앗을 숲의 마음 주변에 심기로 했어요. 씨앗이 땅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천 개의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숲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었지요. 클레르는 숲의 회복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용기와 사랑이 숲을 구한 것이었어요. 클레르는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용기를 칭송하며 그녀를 축하했답니다. 그리하여 클레르는 한 소녀에서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프로방스의 그 작은 마을에 가면 에트랑 숲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거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숲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숲의 마음이 강하고 조용하게 서 있으며 클레르의 이야기와 함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용감한 소녀 신데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착하고 정의로워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신데레는 또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어 그 집안에 부자 누이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부자 누이는 사치스럽고 이기적이었지만 어딘가 그 마음속엔 미지의 모험을 꿈꿨다. 어느 날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소문이 돌았다. 깊은 숲속에 마법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숲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그 샘물을 찾을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결국 신데레는 모험을 결심하고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그녀의 품에는 마을 어귀의 노부인이 건네준 작은 나침반이 있었다. 그 나침반은 오직 어려운 상황에서만 방향을 알려주는 특별한 것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헤매다 불현듯 나침반의 바늘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진로를 잡아갔다. 같은 시각 보자 누이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같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진주로 장식된 무거운 가방을 들고 험한 길을 떠났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곧 숲의 깊이를 깨달으며 공포에 떨었다. 한편 숲의 중심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신데레는 점점 설레기 시작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걷던 그녀는 드디어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쁨에 가득 차 가까이 다가갔고 연못의 물이 은은한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부자 누이가 도착했다. 그녀는 신데레가 마법의 샘물을 발견한 것을 보고는 질투로 마음이 불타올랐다. 저 물은 내 것이어야 해. 라며 그녀는 쇠망치를 꺼내어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법의 샘물은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을 막기 위해 맑은 안개 속으로 숨었다. 부자 누이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숨겨진 샘을 찾으려 애썼다. 신데레는 부자 누이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부자 누이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녀를 안전하게 안내했다. 덕분에 부자 누이는 자신이 속으로 꿈꾸던 모험과 마음속의 진정한 소원을 깨달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법의 샘을 다시 찾았다. 두 사람의 진정한 소원이 담긴 순수한 마음 덕분인지 샘물은 그들에게 온화하게 빛나며 나타났다. 신데레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을 소원하였고 부자 누이는 마음속 불안을 털어내고 진정한 친구를 원했다. 샘물은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마을은 평화롭게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 누이와 신데레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가치와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모험은 두 사람을 성장시키고 마을을 보다 더 밝은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짙은 숲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나이든 여인과 그녀의 고양이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르셀, 고양이들의 이름은 미스트랄, 민영, 루시였죠. 마르셀은 주변 마을에서 작은 허브 정원을 꾸미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넓디 넓은 숲속에 뿌려진 이슬을 머금은 허브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같이 허브를 돌보던 마르셀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작은 열쇠였죠.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마르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열쇠를 보관하며 주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소년이 마르셀의 오두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마을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의 눈은 그 열쇠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열쇠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소년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마르셀은 웃으며 이 사실을 설명했고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마법의 성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제가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그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소년과 함께 그 성을 찾아보기로 했고 고양이들까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숲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며 열쇠가 열릴 만한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나무 아래 감추어진 오래된 돌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열쇠가 돌문에 맞자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광경은 두 사람과 세 마리 고양이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정원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아름다운 성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성은 숲과 자연의 마법이 새겨진 곳으로 사람의 욕심과는 동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소년과 마르셀은 마법의 성을 탐험하며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그곳의 마법 동물들과 어울리며 뛰놀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셀과 소년은 그 성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열쇠로 문을 다시 잠그고 숲의 마법을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찾아오는 마르셀과 소년을 위해 고양이들은 언제나 이 숲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 후로 숲, 마법의 성, 그리고 마르셀의 오두막은 여전히 조화롭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주변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숲의 속삭임을 듣고 그 비밀을 찾아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